기초생활수급자 집중 단속기간, 소득과 재산 기준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시면 자칫하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어 버리고 맙니다. 정부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기초생활수급자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는 중인데요.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과정으로 지원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의 변동 사항을 철저히 조사한다고 해요.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수급자 본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검토된다고 해요. 하지만 정확한 기준을 모르고 계시다간 자칫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수급 자격을 유지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주의해야 할 점과 탈락 시 대처 방법에 대해 핵심만 빠르게 요약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안정적으로 자격을 유지하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기초생활수급자 집중단속조사는 누가 받게 될까요? 바로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가구라면 전부 조사 대상에 포함돼요. 그 중에서도 소득재산 은닉, 고의적인 부양의무자 누락, 위장이혼, 차량명의 도용 등의 부정수급 의심자는 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하지만 이 조사를 너무 나쁘게만 보시면 안 돼요. 이번 조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전체적인 생활 실태와 건강 상태를 파악하게 되어 누락된 급여 항목이 있으실 경우 추가 지원을 받게 되실 수도 있거든요. 이번 기초생활수급자 조사 항목은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총 68가지 항목을 조사한다고 해요. 이 정보는 공공기관 20곳과 금융기관 141곳에서 제공받아 진행돼요. 먼저 소득 부분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실업급여 등이 포함되고 재산은 집이나 땅 같은 큰 재산뿐 아니라 은행에 있는 예금과 적금도 조사 대상이에요. 여기서 최근 3개월 동안의 예적금 평균 금액과 총 금액을 살펴보고 주식이나 채권처럼 투자한 돈도 포함된답니다. 주식의 경우 조사 시점의 시세가액을 반영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만약 3만 원을 주고 산 주식이어도 심사하는 날 주식 한 주의 가격이 5만 원이라면 주식의 총 가치는 5만 원이 돼요. 또 하나 중요한 점. 이번 조사는 내 통장만 보는 게 아니라 가족 중에 나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소득과 재산도 확인해요. 그래서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과정은 꼭 필요한 복지 혜택을 정확히 제공하기 위한 거니까 성실히 응하는 게 좋아요. 기초수급자 조건. 탈락하지 않으려면 재산 기준은 얼마여야 할까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 재산액 기준은 지역마다 다른데요.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도는 8천만 원, 광역시와 세종시는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이 기본 재산액이에요. 여기에 생활준비금 5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되기 때문에 서울 거주자의 경우 실제로는 총 1억 400만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부 급여에서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부양 의무자의 재산이 연소득 1억 3천만 원 초과 또는 일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렇게 설명하니 헷갈리는 부분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이해하기 쉬운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나는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지만 통장에 순수한 돈 1천만 원이 있어요. 내 딸 또한 부동산 등의 재산이 없고 연봉은 3천만 원 정도예요.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예스예요. 통장 잔액은 생활준비금 500만 원이 먼저 공제되고 남은 500만 원에 대한 금액만 월소득 환산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전체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실제 수급 가능 여부는 전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하며 지역별 기본재산액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하니 제일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지역구 관할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 이번 조사로 인해 수급이 탈락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수급자 기준을 초과해 탈락할 경우 60일 이내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형편이 어려운 편인데 임대보증금 마련, 수술비 지원, 보험금 수령 등의 이유로 일시적 소득이 증가한 건데 수급자를 탈락하게 된다면 정말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럴 땐 내가 어떤 부분에서 탈락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찾고 그 이유에 대해 소명을 진행하면 돼요. 특히 차량이나 부동산이 실거주나 생계 유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해주고 있어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집중 단속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집중 단속기간에는 예금, 적금, 주식 등 다양한 금융재산과 근로사업소득, 퇴직금 등 여러 항목에 대해 꼼꼼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니까 본인이나 가족의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생겼다면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만약 수급자 자격이 중지될 경우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아요. 조사는 6월 30일까지 이루어지며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급여가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으니 항상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도움되는 영상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